네, 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뮤직0420님, 210_J님, 사이다 옆집 언니님, 이지 잉글리시님, 미니 하트님, 김미란님, 밍밍님, 회색 베개 싸움 참가자 1번님, 장미니님, 카르멘님 슈퍼땡스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큐피트 타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자 틀림없는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펜타클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현재 또는 현재 있는 뭐 장소, 본인들의 습관, 그리고 기존의 자기들의 고집이나 현실적인 요건들. 뭐 나는 지금 이 지역에 있어야 돼. 너를 만나러 못 가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조건들, 뭐 회사, 뭐 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여 있고 서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로 지켜야 될 것들도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지나치게 현실적이다. 그런 두 분의 관계 베이스인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휩쓸리지도 않고 또 감정으로 너무 슬퍼한다거나 운다거나 화낸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관계를 뭐 이끌어 간다라든지 나쁘게는 너무 두 분이 차분하고 서로에게 먼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밀어서 다가가고 땡기고 울며 불며 매달린다던가 이런 거를 전혀 못하는 두 분의 관계나 궁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안정적인 관계일 수는 있고 막장 드라마 같은 거랑은 좀 안 어울리는 두 분이에요. 근데 답답할 수도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우리 관계는 지지부진할까? 뭔가 차라리 뭐 국가라든지 옛날에 나라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뒤집어 엎자.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막 일어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잔잔할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두 분의 어떤 관계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막 왁자지껄 재밌고 막 격렬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적인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지는데 그런 조건들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조건이 일치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조건을 따진다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하게 누구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뭐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조건, 뭐 주변의 인간 관계들,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갖다가 뭐 조건을 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것이니. 그리고 그런 것들의 종합적인 합이 여러분들의 매력이 되고 이분의 매력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땐 이분이 여러분들을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랑 이런 사람은 잘 어울린다, 잘 맞는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의 전반적인 느낌이 여러분들보다는 이분이 더 펜타클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데도 이분이 표정이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 좀 그런 느낌이야. 또는 뭐 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분은 분명히 펜타클이라는 거는 변화가 막 급변하면서 예를 들면은 3일 뒤에 찾아갔더니 누구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극단적으로는 전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벌써 다 잊었어. 미안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거랑은 반대야. 그러다 보니 재회 쪽으로는 오히려 그러한 이분의 성질, 여러분들과의 어떤 궁합 때문에 아직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었어. 그거 하나 사들고 가면 아 그래 내 뿌리는 이 여자한테 있지 이 남자한테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 뿌리라는 거는 펜타클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내일 모레 됐더니 금방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3년이나 사귀었고 1년이나 사귀었고 뭐 이렇게 몇 년을 사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냐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은 마음이 막 붕 뜰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뭐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재회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도 뭐 겉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뭔가 이 사람 무슨 생각이지? 하지만 뭔가 손을 잡아. 근데 그 손을 잡을 때도 뭔가 마지못해 손을 잡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내가 강요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 말을 들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분의 진심이.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너의 마음 있던 그곳에 나도 그대로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회 쪽으로도 좀 감정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미래가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분명히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다툼이나 이런 여지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썸이든 뭐 지금 뭐 사랑을 이제 키워가는 단계든 사귀는 사람이든 뭐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든 봤을 때 공통적으로는 서로에게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바라는 게 너무 많고 이분이 느끼기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펜타클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딱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이 눈빛 속에서 이걸 읽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이 그 눈동자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야. 난 노력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걸 바라지? 이게 이제 되게 냉소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그 냉소성을 좀 이게 덜어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내가 이렇게 A라는 거를 바랄 때 이 사람은 이걸 해주지 않을까? 왜 내가 B라는 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이 B를 해주지 않을까? 왜 하더라도 나는 100만큼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하는 둥 마는 둥 70만큼 80만큼만 해놓고 다 했다고 하는 걸까? 라고 여러분들도 뭔가를 더 바라고 더 원하고 요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쪽으로 봤을 땐 좀 욕심도 많고 이분한테 바라는 것도 많다 또는 미래에 그런 거가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계가 조금씩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이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더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거에 딱 맞춰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줄어들고 유지가 된다라기보다는 점점 더 커진다. 근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 간단히 말해서는 요런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딱 봤을 때 그래도 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내가 그래도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웬만하면은 내 주장을 하는데 저 사람 앞에서는 내 주장을 좀 꺾게 된다. 저 사람은 나를 좀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뭔가 한 마리의 강아지 같이 되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강한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약하게 여리여리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도 이 사람을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회라고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재회 될 줄 알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바라는 게 있다면 너가 먼저 뭔가를 해주면 나는 그거에 끌려갈게. 방금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나는 굽혀서 들어갈게. 양보할게. 다른 사람한테는 난 절대 안 굽히는데 너한테만큼은 굽힌다. 나도 그게 특이해.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감정일까? 사랑하는 감정일까라고 생각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재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만나면서 사귀면서 지금 뭐 결혼했어. 뭐 이런 관계였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구를 하세요.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은 마지못해 그거를 해주고 또는 마지못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건 이 사람이
바로바로 빠릿한 스타일은 아니야. 빠릿빠릿한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묵묵한 어떤 곰이나 묵묵한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들어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안 들어주는 쪽으로 가진 않아. 재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먼저 뭔가를 얘기를 해. 아, 난 뭔가 재회가 될 것 같아. 우리는 더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해. 왠지 그렇게 느껴. 이성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왠지 직감에서 봤을 때 그래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뭔가 연락을 한다거나 또는 뭐 만나거나 아니면 지금 헤어졌지만 종종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재회라는 손을 이렇게 딱 내밀었어.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와서 여기를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 주의할 거는 서로 바라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바라는 게 많아지는 쪽은 여러분들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언으로서는 조금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한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쪽으로 그냥 확신을 갖고, 아, 또 이 사람 이런 거 아니야? 또 이 사람 나한테 요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거짓말한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또 말이 서로 미스언더스탠딩 그런 오해 있잖아. 미스언더스탠딩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닐까? 또 뭐 날 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A인데 좀 B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우 답답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안정적으로 아 그럴 거야, 맞을 거야,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게 이거일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쪼그라드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 왠지 여러분들 앞에 서면. 근데 이분이 또 원래는 되게 자존심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약간 주눅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눅 들고 좀 초라해지고 쪼그라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되게 당당해지고 싶고 여러분들 앞에서 큰 소리로 뭐 얘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뭔가 호응을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분의 주장에 나도 맞장구 쳐주고 그러는 것들, 그리고 두 분이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양보를 해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죠? 근데 이게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겠어요? 최종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사람이 된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못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여러분들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니까. 의견이 부딪힐 때 보통은 뭐 다 싸우자 들고 아니면 분위기가 서로 험악해진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별을 반복했었어. 다른 인연이랑은. 또는 일반 인간관계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먼저 뭐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잡아준다든지 이런 궁합이 되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을 되게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틀림없는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 어떤 계기들이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되게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함 같은 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남의 계기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연애의 목적으로 정확하게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뭐 선이나, 물론 선이 뭐 이런 게 전지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이나 뭐 결정사, 소개팅 뭐 요런 것들 보다는 되게 이제 순수한 어떤 사랑이 마치 봄에 꽃을 피듯이 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자연스러운 사랑의 형태를 두 분이 띠고 있지 않나. 과거의 사랑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연히 어떻게 사랑을 느끼게 된 그런 모습이야, 두 분 다. 마치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옛날 영화에서 이렇게 어항에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되게 천진난만하게 그냥 어항 들여다보다가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분위기로 봤을 때 두 분이 되게 알콩달콩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속에서 이게 이제 두 분의 관계에 부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게 좀 의존적이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가 좀 틀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연락이 좀 잘 안 되거나 잠수를 탔다거나 좀 서로를 좀 외롭게 만들고 있다거나 하지만 그게 의도한 바라기보다는 되게 사소하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나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야, 우리 참 유치하다. 아니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참 어리다. 왜 이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소한 오해나 아니면 미숙함, 어린아이 같은 또는 이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오해나 착각, 편견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은 은둔자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둔자의 모습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좀 외롭게 나도 잠수 타고 있고 저 사람도 잠수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세상에 혼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어디 양재천 산책을 하고 뭐 이러고 있고 나는 어디 뭐 안양천 산책을 하면서 벚꽃을 보고 꽃을 보고 있다거나 튤립을 보고 있다거나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자기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서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느낌이고 아니면 은둔자 카드가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78장의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카드인데 서로 이런 고집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봤을 때 과거 한창 잘 될 때 뭐 최근 어떤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이분이 그래도 되게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사 완주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모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초반에는 이러지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반엔 나한테 저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초반엔 나한테 저렇게 대시를 했는데, 나한테 막 들이댔는데, 근데 지금은 왜 저럴까?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역시 나에게 막 강렬한 사랑의 느낌을 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 상대방 쪽에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상대방 쪽에 대시하는 에너지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여자로서 남자로서 원한다, 사랑한다, 막 욕망한다 이런 에너지가 이분이 되게 강하실 것 같고 정신적인 에너지나 육체적인 에너지 물론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서로 비례하죠.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하기에 육체적인 것도 강할 거고 육체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정신력도 강해질 거고 우리가 몸이 정신과 분리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조금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이분은 정신적인 에너지보다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육체적으로 하신다. 몸으로 한다. 뭐 섹스만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쨌든 이분은 몸이 먼저 가요. 여러분들을 원하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그게 몸이 먼저 다가간다. 뭐 어떤 입술이 더 먼저 다가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얼굴이 다가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 뭐 팔, 포옹이라든지 여러분을 안아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만났을 때도 이렇게 멀리 무슨 청문회 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분위기 자체가 아니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앞에 자꾸 얼굴을 들이미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을 되게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이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다투거나 잠수 탄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화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한다고?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분은 기사 완즈에 이어서 킹 완즈까지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잃은 거는 아니야. 잃은 건 아니고 또 4 완즈 카드. 완즈 카드만 계속 나와요. 4 완즈, 3 완즈, 뭐 킹 완즈, 기사 완즈 다 완즈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어떤 이렇게 유니콘이 날아오르면서 막 빛이 나죠. 노란 빛이나 금색 빛은 뭐 황제나 왕이나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황제나 왕이다 보니까 어떤 신성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 조이풀, 뭐 딜라이트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랑 이렇게 4 완즈 그러니까 4는 안정이에요. 안정. 기쁨 이런 거 다 제쳐두자고요. 너무 흔한 단어잖아.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는 게. 다시 그거를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 안정이라는 거는 두 분이 우선은 불안정했다라는 거고 관계의 안정을 찾고 싶어 이런 거예요. 4라는 숫자는 어때요?
정사각형을 의미하거든요. 도형으로 따졌을 때 3은 당연히 삼각형이고 5는 오각형이고 뭐 이렇게 5는 뭐 물론 5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4라는 숫자는 안정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수비학적으로. 모양적으로도 정사각형. 그리고 메이저 카드 4번은 뭐죠? 황제. 황제는 안정적이어야죠. 황제가 막 여행 가고 막 이렇게 맨날 파티만 하고 그러나요? 항상 이거를 나라를 국가를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때요? 중국 자금성 같은 거 지붕 봤을 때 어때요? 지붕이 깔아 뭉개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떤 칼럼 같은 거에서 본 건데 이게 한국의 이 기와 모양은 약간 이렇게 날아오르는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 중국은 그 중앙 집권을 더 강하게 했어야 되잖아. 막 지방의 호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지붕도 안정시키는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안정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랬듯이 이분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이 4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안정된 어떤 자금성의 지붕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러한 안정된 지붕 하에서 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뭔가 분란이 일지 않고 또는 우리가 뭐 트러블이 생겼고 오해가 생겼고 뭐 서로 안 보고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래야 되니? 밝은 빛처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관계를 좀 이끌어가고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결실들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좀 이러고 싶거든. 근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 너랑 나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 잠수를 타고 있어. 아니면 너무 우리가 고집이 세서 이런 상황이야. 둘이 결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가 있죠. 너무 달라. 저 사람 나랑은 너무 달라. 우리는 안 맞아. 이러면서 다투고 잠수 타고 싸우고 헤어지고 재회하고 뭐 해부타고 이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결이 비슷해요. 비슷해서 오는 다툼들이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을 뭐 잘라냈냐? 그 사람 저 완전히 잊었을까요? 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 사람 뭐 이렇게 저한테 너무 냉정하던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저스티스가 역방향으로 나와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저스티스가 정방향이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러분들을 정리하려고 했었다거나 아니면 아주 강한 결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잘라내려고 하나? 저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결심을 했나 보다. 마음이 섰나 보다. 뭐 아니면 꼭 이런 헤어짐이 아니더라도 나에 대해서 요렇게 하기를 딱 그 마음의 노선을 정했나 보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썸이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존의 뭐 공적인 관계 아니면 동기, 동료, 회사 선후배 이런 걸로 돌아가려고 아주 작심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를 미워하고 너를 진짜 너 짜증나. 너 정말 싫어. 저리 가. 이런 마음 때문에 너를 정리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내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뭐다? 우리가 감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정이 너무 과해서 이게 꽝하고 부딪히고 흘러 넘치고 막 이게 쏟아지고 그런 거지 감정이 메말랐던 게 아니었구나. 감정이 차가웠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걸 보니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뭐 오해가 생겨 싸움이 생겨 이런 싸움이 생기다니 이런 오해가 생기다니 감정이 없나 보다. 식었나 보다. 아니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나 보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야. 너무 그 감정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줘. 뭐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사랑하는데 넌 왜 이렇게 사랑해줘? 넌 왜 이만큼만 사랑해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오히려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라고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랑이 되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독이 든 성배처럼.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이분이 깨닫는 걸 보면은 깨닫고 또 여러분들과 안정 그리고 뭔가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방향으로 원한다. 나는 이런 게 마음속 위시로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들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야, 우리 그거 참 착각이었구나.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막 하하호호 막 떠드는 거야. 그러면서 아, 그때 우리 너도 나한테 칼을 들이댔었고 나도 너한테 칼을 들이댔었고 아니면 서로의 뭐 상처를 줬고 심장에 칼을 꽂았었어. 뭐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야, 뭐 극적극적 하는 거야. 아, 왜 그랬지?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칼 갖다가 장난했지? 우리 왜 그렇게 서로 날 서 있었지? 왜 이렇게 냉정하고 서로 당장 내일부터 안 볼 것처럼 이렇게 했었지라는 뭐 오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칼을 드리는 거죠. 아, 부끄럽다, 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칼집을 다시 넣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비유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하트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랑의 결실로서 두 분이 좀 맺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걸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런 시행착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어떤 깨달음의 단계 같은 것들이 펼쳐질 거다. 그러기 때문에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두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틀림없는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 여러분들은 소드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뭐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나온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쫙 깔려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뭔가 말로써 서로 상처를 준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이렇게 상처를 줬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썸이었어요. 가벼운 만남이었어라고 봤을 때도 의사소통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소한 오해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면은 더 빨리 잘 될 수도 있는 관계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막힌 거야. 세 번째 만남에 이전에 이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그게 뭐 연장이 되고 한 달 뒤로 미뤄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거나 주로 말이나 어떤 이런 서로 상처,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비겁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한테. 이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겁함. 좀 부정적이긴 하죠, 비겁함이다라는 게. 근데 일종의 좀 방어 기제 같아요. 배신을 당했다거나 이랬던 가능성이 좀 있고, 이분이.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말고도 어떤 이성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같이 생각하고 있다거나 여러분들 말고도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거나 물론 투펜타클이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어요. 뭐 투잡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의 어떤 사랑과 연애의 분위기 플러스 엔드 일이나 뭐 자기의 본업일 수도 있고 그렇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과거가 되게 아파 보이고 그런 걸 보면 방어 기제가 발달하신 분들이고 그거를 연애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양다리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여러 명을 좀 재고 어느 한 명한테 마음을 푹 주지를 못해. 좀 불쌍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한 명한테 올인을 잘 못하고 사람을 잘 못 믿는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병든 그런 강아지나 이렇게 매 맞았던 동물들처럼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직면하고 그러지를 잘 못하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세 가지 항상 후보군을 둬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잘 안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회피형으로 바뀌면서 아, 나 너 사랑 안 했어. 나 너 좋아 안 했어. 아니면 나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 나 저 사람 사랑 안 해. 저 사람 사랑 안 해. 저 사람 사랑 안 해. 이러면서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서 엄한 B, C를 가갖고 아, 나 사실 너를 좋아했어. 나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해. 맞아, 얘야, 얘.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기도 하고
두 개가 좀 같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은 굉장히 세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좀 노출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처, 이분의 어떤 연애적인 사랑적인 상처 같은 것들은 음갈색으로 나옵니다. 음갈색은 땅이 썩을 때도 이런 색깔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강한 땅의 색깔들은 아닙니다. 건강한 이 사람의 무의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스스로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제외하고 싶은지. 왜냐면 이런 빨강색 그리고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파랑색이거든요. 파랑색은 목 차크라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랑이다라는 말, 표현이다라는 말도 이분이 뭐 두 분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 근데 뭐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를 때로는 회피하고 이런 게 좀 강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참 표현을 못하는구나, 사랑을 이런 말로써 잘 못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병든 뭐 강아지나 동물들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지만 않는다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사랑한다 또는 뭐 얼만큼 나를 좋아하는지, 얼만큼 누군가를 뭐 아끼는지 이런 표현을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 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삶이 막 망가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들 또는 자기만의 시간이 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방어 기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개인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신 분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좀 많으신 것 같고, 뭐 주말에도 뭐 골프도 쳐야 되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스터디도 있고, 뭐 자기 개발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 재테크 모임도 있고, 되게 뭔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한테 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봐드리자면, 긍정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러버스 카드, 악마 카드 이런 메이저 카드들로서만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메이저 카드는 특히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22장밖에 없고 그 카드들이 나오기엔 확률적으로 되게 적은데, 이분한테 나와져 있는 카드 중에 러버스나 악마 카드가 되게 눈에 많이 띈다. 메이저 카드로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연인으로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뭐 누구로서,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감정이 아주 강렬하다라고 볼 수 있고, 궁합적으로 따졌을 때 뭐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뭐 사랑을 나눴었다 또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뭐 키스라든지 아니면 포옹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손만 잡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봤을 때도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거, 앞으로 느낄 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봤을 때 속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런 스킨십의 단계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떤 뭐 흡입력이라고 할까요? 막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서로 예를 들면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단계가 예를 들어 30에서 40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포옹했어, 안았어. 그랬을 때 40에서 60으로 올라가고, 키스했어 그럼 70, 80 올라가고, 뭐 섹스했어 그러면 100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면 할수록, 뭔가를 하면 할수록 서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나 매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오히려 뭐 감정이 식었어요,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다퉜다, 두 분이 사귀시는 분들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물론 문제 해결에 솔루션이 너무 돼서는 안 되겠죠. 무조건 뭐 화를 뭐 섹스로 풀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어떤 스킨십, 아니면 뭐 내가 가서 애교를 부리는데, 물론 뭐 내가, 여러분들이 뭐 남자분일 수도 있고 여자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애교를 부리는데 적당한 어떤 스킨십을 동반한 애교를 부린다든지 이랬을 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막 저리 가 이러면서도 은근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또는 이렇게 야외 장소라든지 좀 사람들 막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재회나 아니면 이런 약속, 뭐 만남, 식사 자리, 뭐 맥주 한잔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보다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은
그래도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나 이런 게 되게 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역시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정말 막 열불 난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화로는 싸웠어. 근데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거는 그래도 얼굴 보니까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네, 풀어지네. 저 사람도 표정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저 사람도 힘들었겠어. 이러면서 얼굴을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진 이제 뭐 또 마음들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뭐 이성적인 면을 많이 봐드렸죠. 뭐 러버스나 악마 카드 연인으로서 여러분들을 확실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외에도 뭔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거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이거 내가 얘기하면 거절할 거야. 뭐 이런 거. 썸을 탈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이제 뭐 한두 번 만났어. 그랬을 때 이분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깐깐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리젝을 해. 아, 뭐 파스타 먹으러 갈까요? 아, 전 요즘 뭐 채식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어디 저기 갈까요? 그때 아, 거기는 제가 좀 과거에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거기는 안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절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봤을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좀 도도한 매력이 있다. 튕기는 매력이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자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뭐 쉽게 주눅이 든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뭔가 상처 또는 말로서 다툼이 있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헤어짐이 있었다거나 썸이 됐다가 안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뭐 서로 안 좋은 이런 게 있어. 서로 막말도 했어. 아니면 서로 상처 줬어. 뭐 오해가 생겼어. 근데 그거를 잘 풀기보다 더 오해가 심화됐어. 근데 그래도 너한테 노력하고 싶어. 그래도 한번 또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과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반인 것 같아.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될 뻔하다가 안 될 뻔하다가 될 뻔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제 영상을 듣고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제가 봐드리는데 바로 뭐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 우리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우리 해부탄다라고 하잖아요.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그것처럼 두 분은 몇 번 이 접착제를 발랐다가 그 바른 곳을 또 뗐다가 또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흔한 말로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뭔가 아쉬움을 좀 느껴봐야 돼. 없어져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막상 이 사람을 안 보려니까, 아, 막상 정말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니구나.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만나?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싸워? 그리고 또 헤어져? 또 다시 만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썸 같은 경우에도 좀 트러블이 있었지만 또 잘 되네? 또 붙었네? 접착제 붙인 것처럼. 근데 그게 3M에서 나온 포스트잇이야. 그거 금방 또 떨어지잖아. 그러고서 이제 몇 번 그렇게 하고 나중에야 이제 3M 그 포스트잇이 아니라 아, 저기 순간 접착제가 있었네 하고 이제서야 순간 접착제를 거기다 바르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 스타트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 스타트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틀림없는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으로 시작이 된 관계는 맞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뭐 끝났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는 숫자 3에 해당하는 쓰리소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진행형의 단계야. 둘이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어. 둘이 뭔가 맞춰가는 단계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명히 처음 시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이제 사랑으로서 좀 증명이 되는 관계에서 시작이 됐다거나 뭐 이렇게 관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보다도 분명히 뭐 만나자, 사귀자, 뭐 재회하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두 분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거나 그랬을 때 근데 상처 같은 것들이 두 분 사이에 너무 많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분이 조금 여러분들을 어느 관계 단계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약간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이분이 뭔가 저 사람의 이 4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랐다거나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고마움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당연해져 버린 그런 거. 그러니까 떠나갈 때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말이나 가벼운 행동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말 무겁게 해요. 저는 행동 진중하게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이분을 대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속에서 이분이 좀 상처를 받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말인 것 같아요. 말이나 어떤 이런 행동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로 많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잠수는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고 있다거나 이분은 이분대로의 삶을 잘 살고 있다거나 좀 그런 관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헤어졌을 수도 있고 헤어진 상태에서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썸을 타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갈색 카드도 나오고 보라색 카드도 나와요. 전반적으로 약간 우울한 느낌도 있고 되게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사랑에 집중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에 좀 많이 치이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에이스 완즈 카드도 나오고 빨강색 카드도 나오고 그리고 에이스 완즈도 역방향으로 나오고 운명의 수레바퀴도 역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뒤집어 버리고 싶은 반전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대로는 답이 없다. 예를 들면은 어떤 반전 같은 거 있잖아. 인생의 반전. 뭐 갑자기 어떤 이벤트를 서프라이즈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상황을 막 반전시킬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분이 해준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방금 뭐 그런 이벤트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로 테이프를 다시 감아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어떨까라는 것들 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을 불태워 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뭐 좀 안 좋았던 안 좋은 관계나 안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런 경험들 이전에 이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다면 뭐 영화 나비효과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후회도 많이 있고요. 지금 후회의 감정과 미련 그리고 이게 아니라 저쪽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울감 같은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좋은 감정 중에 하나는 식스 펜타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주고 해줄 수 있고 또 받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거는 러버스 카드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메이저의 6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식스 펜타클, 식스 완즈, 식스 소드, 식스 컵 이런 카드들은 전부 다 러버스와 연관이 있어요. 물론 다른 마이너 카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분은 여러분들과의 마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식스 펜타클, 러버스, 식스 소드 6에 대한 카드가 3장이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3과 또 완전수 3이 더해진 숫자거든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이고 또 하나의 3은 여러분이에요.
완전체의 인간형들인 거죠. 그 인간형이 더해졌을 때 진정한 연인으로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트윈 플레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원래 같은 한 몸이었는데 분리된 거죠. 그랬을 때 지금 6도 3을 딱 반반 쪼갤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랑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뭐 너가 저기 이렇게 다른 세계를 맴돌고 막 방황하고 다니든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붙어서 뭐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식스 소드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시간의 지연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어쨌든 여러분과 잘 되기를 바라는데 두 분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은 상처 같은 것들을 좀 꿰매고 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좀 오래 걸린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중에 하나는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울 점도 많고 여러분들이 얻을 것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이나 어떤 동료 또는 선배, 뭐 대표님 뭐 이런 관계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분 또한 식스 펜타클 카드가 동전을 나눠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대출 받을 때도 이 카드 나온다고. 대출 나올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도 되게 강하다. 속마음으로. 너가 원하는 게 이거니? 너 이런 거 필요하니? 뭐 너 이런 거 배워야 돼? 뭐 내가 그쪽으로는 전문가란다?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속마음이 되게 강해서 현실적으로나 뭐 사랑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분이 뭐 베푼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뭐라도 주고 싶고 뭐 배고프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밥이라도 차려주고 싶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용돈 떨어지면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뭐 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되게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두 분이 뭔가 일적으로도 엮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저 사람은 이런 거 되게 지금 필요할 텐데 저 사람 다이소에서 이거 물건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나 마침 다이소 왔는데 하나 사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같이 일을 한다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어떤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해주면 저 사람이 참 잘 될 텐데 회사에서 잘 나가게 될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뭔가를 해주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인으로서 사랑으로서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너가 진정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인간적으로 어른으로서 독립된 개체가 돼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뚝 섰으면 좋겠고 뭐 너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라면은 우리가 함께 잘 해가자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또 연인으로서의 사랑 같은 것들을 다 같이 이분은 좀 갖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중에 하나로.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행드맨이 나와요. 매달린 사람의 카드인데 좀 고집이 되게 세다거나 아니면 자기 위치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 자기 거를 쉽게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이제 메이저 카드이기도 하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좀 뭐 이렇게 떼부린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떼 좀 안 부렸으면 뭐 아니면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막 이러지 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분은 여러분들을 좀 아까 에이스 원즈 카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스 컵 카드, 에이스 완즈 카드 둘 다 숫자 1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재회나 이런 느낌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시작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시작하는 관계거나 썸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반복된 썸, 과거의 썸남, 썸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도 좋은 기운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를 좀 따라와. 내가 이런 의지가 있어. 근데 너 계속 거기 매달려 있으면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투한즈 카드로 옮겨간다. 자, 그래. 여기까진 잘했어. 너 그거 잘했어. 설명서 보고 잘 따라했어.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볼까? 다음 테크트리는 이걸 타볼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어. 동거를 할 수 있어. 같이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어. 뭐 재혼을 할 수 있어.
뭐 함께 뭐 외국에 가서 사는 게 목표야? 외국 가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걸 해야 돼? 자, 이거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뭔가 플랜을 세우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두 번째 만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 됐어. 에이스컵, 에이스 완즈. 두 번째 만남 잘 이루어진다. 아니면 애프터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잘 들어가셨어요? 뭐 다음 만남. 뭐 이렇게 또 이어진다거나 두 번째를 기약한다거나 아니면 재회, 두 번째 재회를 기약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약간 플랜적인 느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몇 살 때 요걸 해야 되고 그리고 너 뭐 이직 생각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뭐 언제 이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거 전에 우리가 뭐 약혼을 하고 아니면 결혼식을 먼저 하자. 뭐 그 다음에 너 원하는 이거를 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하자. 뭐 아니면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이때 뭐 집을 마련하자. 뭐 전세를 뭐 어디 살자.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플랜들을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의 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는 두 분의 관계적으로는 오래 걸릴 것이다. 천천히 우상향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안 되고 지금 1, 2, 이제 1, 2야. 그리고 3소드까지 따지면 1, 2, 3이야 이제. 여러분들은 5, 6, 7, 8, 9, 9가 완성이거든요. 그때까지 갈 어떤 여정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뭐 만났어. 세 번째 만났어. 뭐 재회를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뭐 재회가 안 됐어. 뭐 얘기만 하고 끝났어. 뭐 이렇게 보면은 그거에 좌절하지 말고 천천히 가야 된다. 뗏목 타고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저으면서 가듯이. 뭐 거기서 갑자기 막 빨리 저어 막 이렇게 한다고 막 가지 않죠. 오히려 막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좀 천천히 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어? 다음 또 만나보지 뭐. 재회가 안 됐어? 다음에 또 식사 한번 하지 뭐. 얘기 나눠보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잘 나눴어. 그래, 좋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여유로움, 지혜로운 어떤 여성의 지혜, 남성의 지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